이번 시간에는 인증과 관련된 스토어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여기서 실제 인증 기능이 만들기 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증이 이루어지는지 조금 알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예전에는 로그인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그 후에 서버의 세션에 의지해서 인증 유무를 파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인증 토큰이라는 것으로 인증 유무를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로그 역시도 이 토큰 방식을 이용해서 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인증의 경우 제가 집필했던 스페이트로 시작하는 웹프런트에서 다루었던 것을 조금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책에서는 하나의 토큰으로 인증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제로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이를 좀 더 발전시켜 토큰 리프레시라는 방식으로 인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S로그 서비스는 다음 두 가지 토큰이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액세스 토큰입니다. 액세스 토큰은 사용자 정보가 들어있는 암호화된 토큰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리프레시 토큰이라는 조금 다른 토큰이 사용됩니다. 이 두 토큰의 가장 큰 차이점은 토큰의 만료 시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액세스 토큰은 만료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보통 15분에서 1시간 정도로 설정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액세스 토큰이 만료될 쯤에서 리프레시 토큰을 이용해 액세스 토큰을 재발급받아 로그인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리프레시 토큰은 만료 시간이 1주 혹은 그 이상으로 설정돼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인증의 메인으로 사용되는 액세스 토큰이 해커에 의해서 탈취되더라도 해당 토큰의 만료 시간이 짧아 사용하기 힘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두 토큰의 저장 위치를 다르게 정할 예정입니다. 액세스 토큰은 클라이언트의 메모리에 저장되어 필요한 요청이 발생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준비됩니다. 메모리에 저장된다는 것은 자바스크립트의 변수에 저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액세스 토큰을 스토어에 저장 후에 필요에 따라서 불러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 리플레시 토큰은 쿠키를 이용한 로컬에 저장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 쿠키가 아니라 HTTP only 옵션이 적용된 쿠키로 저장이 됩니다. HTTP only로 저장된 쿠키는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 로드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쿠키는 서버의 요청을 통해서만 읽거나 쓸 수 있어 역시 보안이 좀 더 강화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토큰을 이용한 인증 과정을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토큰을 이용한 인증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로그인은 기존과 같이 ID 패스워드를 이용해 인증을 시도합니다. 서버에 전달된 ID 패스워드 값이 정상이면 서버는 클라이언트에 리프레시 토큰과 액세스 토큰을 전달합니다. 이때 리프레시 토큰은 set cookie 옵션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HTTP only 상태로 저장되고 액세스 토큰은 리턴되어 스토어에 저장됩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정보를 요청할 일이 발생한다면 액세스 토큰을 헤더에 실어 이와 함께 서버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서버는 이 토큰의 상태를 확인하고 정상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정보를 내려보내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설정된 액세스 토큰이 만료될 시간이 가까워지면 클라이언트는 조용히 리프레시 토큰을 이용해 서버에 다시 한번 액세스 토큰을 재발급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때 리프레시 토큰의 상태가 정상이라면 서버의 액세스 토큰을 리턴해 줍니다. 이제 다시 이렇게 발급받은 액세스 토큰을 이용해서 필요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인증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스토어스 폴더에 index.js를 열고 OS 스토어의 내용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OS 스토어의 내용은 set OS 함수에 정의됩니다. 우선 초기 값으로 init values를 만들고 여기에 ID, 이메일, 그리고 authorization을 초기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이때 authorization이 바로 액세스 토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writeable에 우리가 만들어둔 init values로 값을 초기화시켜 주겠습니다. 필요한 subscribe, set update를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참고로 writeable에 바로 init values를 사용하지 않고 자바스크립트 스프레드를 이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 init values가 참도되지 않고 복제가 돼서 나중에 초기화시킬 수 있을 때 변수로 만든 init values를 이용해 초기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어의 값의 경우 외부 컴포넌트 등에서 set, update 등을 이용해 조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스토어 내부에서 사용자 정의 메소드를 만들고 외부에서는 이 메소드를 호출해 스토어 값을 변경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유는 발생할 수 있는 오류도 막을 수 있고 코드의 재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에서 우리는 이 스토어의 사용자 정의 메소드를 주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럼 OS 스토어의 사용자 정의 메소드들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래시는 리플래시 토큰을 이용해 액세스 토큰을 요청하는 메소드입니다. 다음으로 리센 유저 인포의 경우 해당 스토어를 초기화시켜주는 메소드입니다. 이어서 있는 로긴, 로그아웃, 레지스터는 말 그대로 로그인, 로그아웃 회원가입에 사용할 메소드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메소드들은 서브스크라이브와 함께 리턴시켜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참고로 set update의 경우 해당 스토어 외부에서 굳이 스토어를 조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보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리플래시 메소드부터 작성해 보겠습니다. 리플래시는 말한 것처럼 서버로 액세스 토큰을 다시 요청하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서버로 요청하는 메소드의 경우 기본적으로 함수를 비동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어싱크를 배치하고 트라이 캐치도 작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서버 요청을 위한 포스트 API에 리프레시에 해당하는 URL 정보를 패스에 설정하고 정상적으로 리프레시가 요청이 되면 리턴되는 ID, 이메일, 그리고 액세스 토큰에 해당하는 오소라이제이션을 오소라이제이션 유저에 담아 셋을 이용해 다시금 OS 스토어에 설정되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오류가 난다면 예를 들어 리플래시 토큰이 만료 등의 이유로 정상이 아닐 경우에는 이후에 만들어질 os.resetUserInfo 메소드로 해당 스토어 값을 초기화하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isRefresh라는 리프레시 상태를 기록하는 스토어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isRefresh 스토어가 왜 필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리플래시의 경우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액세스 토큰의 만료 시간이 30분 정도라고 한다면 프론트엔드에서 대략 만료 1분 전에 리프래시로 호출해 액세스 토큰을 재발급받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로그아웃 상태거나 리플래시 토큰이 정상이 아닐 경우에는 리플래시를 더 이상 요청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에서 이 리플래시를 계속 발생시킬지 말지 알아야 하는데 이 상태를 알 수 있는 스토어가 바로 이 isRefresh 스토어입니다. 이 isRefresh는 true, false 값만으로 이루어진 스토어여서 그냥 바로 whiteable 스토어의 기본값을 false로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리프레시가 정상적으로 일어난 경우 isRefresh를 set을 이용해 true로 계속 유지하고 리프레시 토큰이 비정상일 경우에는 isRefresh를 false로 해서 더 이상 리프레시를 호출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resetUserInfo를 작성하겠습니다. resetUserInfo는 말 그대로 해당 OS 스토어를 초기화하는 메소드입니다. set에 init values를 적용해 초기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로긴 메소드를 작성하겠습니다. 로긴 메소드 역시 서버와 통신하는 메소드이므로 비동기를 위한 어싱크와 매개 변수로 이메일, 패스워드를 전달받을 수 있게 하고 여기에 예외 처리를 위한 트라이 캐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스 상수를 만들고 요청에 필요한 패스에는 os/login 패스를 데이터에는 이메일과 pwd 값을 각각 배치하고 await과 함께 포스트 API에 옵션스를 담아 서버에 로그인 요청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역시도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면 리프레시와 마찬가지로 ID, 이메일, 오소라이제이션의 값들이 서버로부터 전달되므로 서버로부터 받아진 결과를 set을 이용해 스토어 값이 설정되도록 해주겠습니다. 또 isRefresh도 true가 되게 만들어 주기적으로 리플래시가 호출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모두 완료된 후에는 router.goTo를 이용해 첫 화면으로 이동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얼럭 경고창을 이용해 로그인 정보를 다시 입력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참고로 리프레시와 로그인 모두에서 리프레시 토큰을 받아 저장하거나 저장된 토큰을 서버로 전달하는 부분이 없어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프레시 토큰의 경우 쿠키 옵션 중에 HTTP only라는 옵션이 서버에서 주어졌습니다. 이 옵션이 있을 경우에는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 쿠키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서버만이 쿠키를 쓰거나 읽을 수 있도록 설정한 옵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로그인 기능을 모두 구현한 후에 실제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디버그 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예전에 잠깐 설명드린 스웨그를 통해서 인증과 관련된 서버로 요청하는 API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증과 관련된 API들은 여기 보시면 주소가 패스가 auth로 시작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auth의 로그인은 말 그대로 로그인과 관련된 요청 주소와 그리고 각종 다양한 정보들이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은 auth의 레지스터는 회원가입과 관련된 요청 주소 정보와 그리고 다른 각종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auth의 로그아웃은 말 그대로 로그아웃과 관련된 주소와 정보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uth의 리플래시는 리플래시 토큰을 이용해서 액세스 토큰을 다시 발급받을 때 사용하는 요청 정보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증과 관련해서 서버 요청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API 목록이 되겠고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로그아웃 메소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어싱크와 함께 메소드를 만들고 트라이 캐치를 작성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스로 로그아웃 요청과 관련된 패스를 넣고 델 API에 이 옵션스를 함께 실행해 주겠습니다. 이때 델 API도 비동기임으로 await을 작성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서버로부터 로그아웃 처리가 완료가 되면 set과 initValues를 이용해 auth store를 초기화시키고 isRefresh는 패스 상태로 만들어준 다음 라우터를 이용해 다시 초기 페이지로 다시 한번 이동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서도 오류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경고문이 나타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원가입 기능의 auth store의 register 메소드를 작성하겠습니다. 비동기를 위한 어싱크와 필요한 매개 변수인 이메일 pwd를 작성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라이 캐치 안에 우선 옵션스를 만들고 패스에는 auth/register를, 데이터에는 이메일 pwd를 설정하겠습니다. await과 함께 post API에 옵션스를 넣어 가입이 진행하고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alert로 완료 메시지를 보여준 후 라우터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캐치에서 오류가 감지되면 alert를 이용해 오류가 표시되게 해주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증과 관련된 스토어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컴포넌트에서 이 스토어를 활용해 인증과 관련된 기능이 작동하도록 구현해 보겠습니다.